안녕하세요, 잡슈광입니다. 현재 대만과 중국의 갈등은 계속 고조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은 유럽의 리투아니아와의 외교 관계를 대사급에서 대리 대사급으로 격화시켰습니다. 리투아니아가 대만 명칭을 사용했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중국의 강한 압박에도 불구하고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등 발트 3국 의원들은 며칠 전 대만을 방문하며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만 총통도 발트 3국 의원들에게 대만과 유럽이 힘을 모아 권위주의에 맞서 싸워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은 이에 반발하며 대만을 찾은 리투아니아 의원에 중국 입국 금지 제재를 가했는데요. 그리고 또 매번 그렇듯 중국은 대만 방공식별구역에 전투기와 전략폭격기 등을 대거 진입시키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이번 침범에는 중국 공중급유기가 처음으로 아디지에 등장하면서 위협에 가세했는데요. 중국군의 이번 무력 시위에 대해 대만 외교부장은 트위터를 통해 대만도 계속해서 군사력을 키우고 있다. 대만은 중국 공산당의 압력에 영원히 굴복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이렇게 일촉즉발의 상황에 로이터에서 대만 잠수함 프로젝트에 한국이 참여되어 있다는 충격적인 보도가 나왔습니다. 과연 이게 무슨 일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만에서는 작년부터 대만 주재 미국 대사관 역할을 하는 미국 제-대만협회 주변의 부동산 가격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이 대만을 상대로 무력을 사용하더라도 미국 시설은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인데요. 현재 중국은 대만을 공격하기 위해 900발 이상의 중단거리 탄도미사일과 구경 400mm의 대구경 방사포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군력과 해군력 면에서 대만을 상대로 충분한 우세를 가지나 중국이 유일하게 걱정하는 위협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대만의 잠수함 세력입니다. 그래서 흔히들 잠수함을 비대칭 전력의 핵심이라고 부르는데요. 현재 중국은 58척의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 대만은 하이스급 2척과 하이룬급 2척 등 재래식 잠수함만 4척에 불과합니다. 그마저도 하이스급은 제2차 세계대전 때 쓰던 것이고 하이룬급은 대만이 1986년 네덜란드 잠수함을 수입해온 것입니다. 그 후 대만은 네덜란드에 추가 구매를 하려고 했지만 문제는 중국이었습니다. 중국은 모든 외교 수단을 이용해 네덜란드를 압박했고 결국 계약은 무산됐습니다. 이후 중국은 잠수함을 비롯한 첨단 무기를 대만이 수입하지 못하도록 온갖 방해 공작을 펴왔는데요. 결국 대만은 급한 대로 2016년 하이룬급 잠수함 2척을 15년 더 쓸 수 있도록 개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대만은 이 상태로 남아있을 수 없으니 하이스급과 하이룬급을 역설계하면서 잠수함의 기본 구조에 대해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자체적으로 잠수함을 건조해보겠다는 잠함 국조 계획을 세운 것인데요. 그러나 잠수함 관련해서 기술력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대만이 혼자서 이것을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기술을 들여올 루트를 확보하는 게 잠함국조 계획의 필수사항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해외 기술선을 확보하는 것이 난제였는데요. 서방권에서 재래식 잠수함을 설계할 수 있는 나라는 몇 되지 않았고 이들 모두 대만과 잠수함 협력에 난색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결국 미국 트럼프 정권이 들어선 이후 중국과의 갈등이 격해지면서 2018년 4월 미 국무부는 미국 조선업체가 잠수함 건조 기술을 대만에 판매하는 것을 승인했습니다. 그 후로 대만은 미국의 지원을 받아 현재 IDS라는 신형 잠수함 건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만의 잠함국조 계획 IDS 프로그램은 2024년을 목표로 2,500에서 3,000톤급의 디젤 잠수함 8척을 건조하는 계획입니다. 최근 대만은 잠수함 진수가 당초 2024년 상반기에서 2023년 하반기로 앞당겨질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잠수함 건조는 지난해 11월 시작됐으며 최종 조립은 내년 말 완료되고 최종 건조는 2023년 9월에 완료될 예정이라고 자유시보는 전했습니다. 이것이 배치되면 중국이 대만 전력 중 가장 상대하기 어려운 전력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많은데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 최근 로이터에서 충격적인 보도를 내놓았습니다. 지난 29일 로이터는 대만이 지난 20년간 보유하기를 원했던 현대 재래식 잠수함을 건조하는데 최소 7개국이 비밀리에 기술, 부품, 인력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터가 언급한 7개국은 한국을 포함해 미국, 영국, 인도, 호주, 캐나다, 스페인입니다. 그중 대만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온 미국은 전투 시스템 부품과 음파 탐지기 등 잠수함 제조에 필요한 핵심 기술을 대만에 지원했습니다. 영국 정부도 지난 3년간 대만의 잠수함 부품, 기술, 관련 소프트웨어 등을 수출할 수 있도록 승인했습니다. 이 밖에 한국, 호주, 인도, 스페인, 캐나다 등이 대만 국영 조선소에 기술자를 보내 잠수함 건조와 관련해 조언했다고 로이터는 전했습니다.
그런데 로이터는 미국과 동맹 관계인 일본은 최신 재래식 잠수함 기술을 가졌고 대만의 우호적이라고 하지만 대만 잠수함 건조에는 동참을 꺼리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이에 대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대만 당국이 잠수함 건조를 위해 외부 세력과 결탁하고 있다며 지원국들에 대해 불을 가지고 노는 사람이 있다면 화상을 입게 될 것이라며 막말을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로이터에서 보도한 내용은 2018년 대만 언론에서 나왔던 기사와 거의 동일합니다. 2018년 8월 대만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 컨소시엄으로 구성된 한국 대표단이 대만의 잠수함 도입 사업에 참여하고자 대만 해군의 브리핑을 수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당시 사드 배치 관련해 중국의 보복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던 한국 정부가 국내 조선소에 대만 잠수함 사업 진출을 승인해줬을 리도 없고 두 회사가 앞다투어 대만 잠수함 사업에 참여할 이유도 전혀 없었습니다. 결국 당시 밝혀진 바는 전혀 없고 한국을 음해하려는 혐한 대만 언론의 음모라는 얘기도 나왔었는데요. 이번 로이터 보도에도 한국 정부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공식적으로 부인했습니다. 다만 개인 차원에서 불법으로 대만에 정보를 제공한 경우가 있는지 확인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일부 한국 기술자들이 회사를 퇴직한 이후 개별적으로 외국 회사를 통해 참여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어떤 형태, 어떤 인력이 참여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많은 네티즌들은 대만에 이러한 기술들을 제공해줄 경우 대만 안에 있는 중국 스파이들에게 정보가 넘어갈 위험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로이터는 일본 국방부의 고위 관계자 2명을 인용해 대만을 돕자는 제안은 일본 내에서 비공식적으로 논의됐지만 중국이 어떻게 반응할지에 대한 우려 때문에 진행되지 않았다고 전했는데요. 실제로 이미 6년 전에 대만 정부는 자체 잠수함 건조를 결정하고 리튬이온 배터리를 전원으로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대만은 나름 친하게 생각하던 일본의 리튬 배터리 구매를 위해 접촉했지만 일본 기업은 중국의 눈치를 보며 대만의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대만은 자체적으로 자회사를 설립해 리튬 배터리를 개발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문제는 대만의 배터리 기술력이 형편없다는 것입니다. 대만은 시제함에는 납축전지를 사용했는데 바로 한 번에 리튬이온 배터리로 간다는 것은 사실상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리튬이온 전지는 소음이 없으며 부피에 비해 큰 전력량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잠항기간이 크게 연장되고 높은 출력을 내므로 속력도 증가됩니다. 그리고 짧은 충전 시간으로 생존성도 향상됩니다. 현재 잠수함에 리튬이온 배터리를 탑재한 것은 일본이 최초로 소류함 11번함에 탑재했으며 그 다음으로 한국도 도산 안창호급 배치2부터 리튬이온 배터리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친하다고 생각했던 일본에게 퇴짜를 맞은 대만은 결국 배터리 기술력 부족으로 한국에게 매달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본이 잠수함에 리튬 배터리 탑재를 먼저 하긴 했지만 실제로 리튬이온 배터리 기술력은 한국이 세계 최고를 달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사실상 한국도 마찬가지로 얍삽한 언론 플레이를 하는 대만에게 잠수함 관련 기술을 협조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한편 현재 한국은 세계 리튬이온 배터리 시장에서 약 40%의 주도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리튬이온 배터리를 장착한 장보고3 배치2 잠수함 건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한국의 기술력을 전 세계에 뽐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연료전지라고 해도 일본과는 큰 기술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일본은 수소 연료전지를 탑재하는 기술력이 한국보다 많이 떨어집니다.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수소 탱크를 충전해야 하는데요. 이것은 유사시 폭발할 위험성이 다분해 일본은 그 부분을 제외했습니다. 반면에 한국은 수소를 연료 탱크 안에 충전하는 것이 아니라 특수한 금속에 수소를 충전해 저장하는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이는 세계에서 독일과 한국 두 개 국가만 할 수 있는 기술인데요. 우리는 이미 작년에 잠수함용 수소 연료 전지 상용화에 성공하여 도산 안창호함 연료전지에 장착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최근 대우조선해양은 잠수함 연료전지용 메탄올 수증기 개질 플랜트 성능 시험을 완료해 국방과학연구소에 인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술은 에너지 선진국도 연구개발에 20년 이상을 투자한 최첨단 기술로 연료 개질과 수소 정제 기술 분야에서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경쟁력을 확보한 것인데요. 메탄올을 활용할 연료 개질 방식은 현재 사용하는 금속 수소 저장 합금 실린더보다 저장 공간 효율이 높고 재충전을 위한 별도 설비도 필요 없으며 충전 시간도 짧은 편입니다. 군 전문가들은 이번 연구가 한국 잠수함의 작전 성능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릴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성능이 향상된 장보고3 배치2 사업의 순조로운 추진은 우리의 뛰어난 잠수함 건조 기술력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세계 최정상급의 성능을 바탕으로 향후 전방위적 안보 위협에 대응하는 전략 자산으로 활약하길 기대해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이 모였을 때 진정 가치 있는 지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